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7월 15일이고요. 네. 비가 좀 내리면서 그래도 기온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내려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진짜 죽다 살아났네. 이거 하다 보면은 예. 전기료 좀 덜 나오겠다. 다행이다. 계속 에어컨. 떠왔으면 어쩔 뻔했나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거기 이제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내 전기 사용료의 그 기준이 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쓴 걸 8월에 내는 사람이 네. 있고 7월 15일부터 뭐 8월 15일까지 있잖아요. 네. 가장 더울 때가 집중되면 이게 누적돼서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와, 하여튼 7월 1일부터 31일 뭐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올해야 이제 워낙 다 더우니까 네. 뭐 할 말 없는데. 남들 안 틀 때 들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내 그 며칠부터 며칠까지 쓰는지가 생각보다 꽤 중요하더라. 그렇군요.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이런 거 아끼는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자, 오늘은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뉴스는 살펴보고 박병창 이사님 역시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거고요. 인덱스 시간에는 그 김두원 부장 조금 전 방송에서 진행하셨던 김두원 부장이 나와서 네. 요즘에 뭐 비트코인 12만 달러 넘어갔고 이더리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3천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올랐는지 살펴보고 거기서 파생되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에 미 국채 보유국 상위 20개국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나라로 나라로 따지면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국채를 많이 샀어? 라고 하는 얘기를 잠시 후에 해줄 겁니다. 네. 하여튼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또 이슈긴 이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들부터 살펴봅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저 반갑습니다. 전기요금 불만 있어요. 왜요? 전기요금 네. 저희 애들 있고 방학하면 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게 되잖아요. 네. 아니, 이제 애들도 좀 더운 맛을 알아야죠. 애들이 더운 맛을 알아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낮에 전기 안 쓰잖아요. 뭐 아무래도 밖에 있는 시간이 길 테니까. 그러면은 아이 키우는 집은 징벌적으로 누진세를 내야 되는 누진요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징벌적까지 갑니까? 정프로님이 애들 덥게 키우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애들 좀 덥게 그냥 여름은 이런 날씨다 하는 것도 좀 가르쳐 주고 에어컨 좀 끄고. 근데 전기요금 책정했던 방식이 과거의 방식에서 변하지 않아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있죠. 생기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건데 네네네. 나중에 전기요금 관련해서도 한번 진짜 적나라하게 한번 애들 그거 시키면 좋아요. 그 가위바위보 해갖고 서로 붙여주기. 예, 그러면은 팔이 아프죠. 그런 것도 이제 배워야지. 진짜 그 농업용 전기부터 해가지고 그 과거에 우리의 인식 속에서 있었던 전기요금과 네. 현실이 변하면서 생겨난 그 전기요금 사이에서의 그 갈등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요. 다우존스는 0.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27% 상승, S&P 500은 0.14%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장 초반에 좀 약했다가 뒤로 갈수록 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주말 사이에 그 유럽하고 멕시코에다 관세 부과를 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소식이 반영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그 일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았었는데 네. 반응을 못했었는데 이게 공개가 된 이후에도 멕시코에다 30%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했지만 뉴욕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했다가 뒤로 미루는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은 그럼 8월 1일까지는 상관없네 라는 인식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회사들이 비트코인이 이제 사상 처음 1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좀 그 관련된 회사들이 좀 주가가 좀 올랐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첫 번째 소식은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관세 소식을 좀 식상하다 싶을 정도인데 네. 첫 번째 뉴스 제목은 제가 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이야기로 달았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달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러시아에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뭐 그런 뉴스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그냥 아무데나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근데 뭐 수입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전에 그 뭐 상원에서 올라간 법안이나 이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세요. 네.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꼭 미국이 부과를 하지 않아도 러시아하고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뭐 러시아산 원유를 사고 있는 국가에게는 뭐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 2차 관세를 그 뭐 100%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냥 솔직히 그러니까 첫 번째 뉴스하고 연결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조금 강한 표현을 드리면 네. 거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좀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매일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어제도 좀 얘기를 했지만 미국하고 한국은 관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FTA를 맺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패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국가 사이의 통상에 대한 아젠다가 네. 그냥 뻔하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관세를 가지고 백날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훈련에서도 이제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그 지금 미국의 주류적인 그 군사 안보 쪽 사람들 있잖아요. 네. 관련한 책이나 기사를 계속 보다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불만은 한번 들어보시면 뭔 말인지 우리도 좀 알아들을 만해요. 우리한테 별로 안 좋은 거라 그렇지. 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던 거는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미소 간의 냉전 시대의 네. 산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 있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공산주의의 진격을 막는 일종의 전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쩌면 다른 나라들의 전쟁터 역할을 하고 있었고 미군 기지가 와 있음으로써 미군이 작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제공하고 있는 측면이 좀 강했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소련은 망했고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데 북한은 거의 뭐 핵무기 가지고 있는 거 말고는 거의 괴멸 수준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까지 세게 견제를 해야 되나 싶은 고민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 너무나 긴 전쟁을 치르면서 해외 개입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부담과 염증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외국에서 전쟁 안 하고 싶어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하나 있는 게 그나마라도 중국이라든지 대만 해협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이쪽에 그 주둔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을 뭐 대만이라든지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또 이제 그렇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국에다 얘기하는 거죠. 아시잖아요. 우리 이런 사정 때문에 중국에 대놓고 적국이라고 얘기 못하고 그래도 형편인 거는 내가 아시잖아요. 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있는 게 미군 입장에서는 3만여 명, 한 2만 8천 명 정도 되는 병력을 한국에 배치를 해놓고서 중국이 대만 해협을 위협할 때 작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일미군 같은 경우는 대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투입을 하잖아요. 네. 그럼 한국은 그래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맞긴 맞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만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 계속적으로 노정이 돼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거냐면 왜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냐면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드디어 진짜 그 현안에 대한 얘기를 어제 했어요. 미국하고 통상 문제는 뭐냐? 관세 문제가 아니다. 이제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됐다. 뭐냐면 농산물 디지털 분야에 대한 협상 여지를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하고 협상안을 만들어서 권한을 산업부가 받아가는 과정이 미국과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적으로 네. 이 사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줘야 된다라고 협상에 지금 선두에 나가 있는 장수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안보와 관련된 우리의 불편함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 안보 얘기는 빼고 빼고 네. 안보는 협상의 여지가 될 수 없다. 미성락 네. 실장이 얘기를 네네. 했었고 지금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농산물 분야에 대한 결론 내줘야 된다. 농산물과 관련해서 줘야 나한테 할 수 있도록 줘야 나가서 협상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냐? 쌀 관세. 네. 쌀 관세 관련해서 한 500% 되죠. 쌀 관세가. 이 부분 우리 양보할 수 있습니까? 양보해도 됩니까? 우리나라 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예. 그리고 쇠고기 30개월 이거 광우병 사태 문제라 저는 이거는 그래도 협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그때에 비해서 민감도가 조금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낙농 제품 관련해서 우유, 치즈, 버터 아 이것도 이것도 예민합니다. 그리고 과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 과일이 지금 허가가 돼 있는 부분이 31개국의 76개 품목, 네. 뭐 키위, 자몽, 두리안, 체리, 석류 이런 건 되는데 사과배, 복숭아, 수박 우리나라 국산 그건 안 되죠. 많은 거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에 8단계의 그 방역 단계를 거치는데 네. 수입 위험 분석 평가를 합니다. 8단계를 해요. 제일 많이 진행돼 있는 게 일본입니다. 네. 5단계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그 언제부터 시작했죠? 1992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주라든지 남아공 같은 국가들은 1989년에 신청한 게 아직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곡물 MRO 이 유전자 변형 네네. 이겁니다.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진짜 어려운 통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말 얼마나 세게 하고 말로 해서 뭐를 갖다 드리고 가서 아부하고 뭐 이게 아니고 네. 이래서 이제 여왕구 본부장이 어제 본심을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서 구글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정밀 지도 반출 허용할 아이고. 것인가? 네. 그리고 망사용료 부과 정책 네. 철회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뭐 구글하고 애플에 대해서 결제 관련한 법안들 네. 통과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제 여왕구 본부장의 발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이런 거는 네. 솔직히 좀 되게 뭐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제 얘기했던 거는 기초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냐. 우리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거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좋으면 지네가 하지. 뭐 이 얘기 저희 많이 했었잖아요. 예,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데 좋은지 안 어떻게 좋은지도 하냐. 모르는 상태니까. 근데 그 부분들은 미국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협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 진짜 어려운 숙제가 남았네요. 예. 과일은 좀 풀까? 아니 과일이 과수 농가들 어떻게 해요? 아니 과수농가 아니 과일도 아니 그럼 딴 과일들은 진짜? 괜찮고 그럼 뭐 사과배만 뭐 그 농가들만 보호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일이 우리나라의 두리안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일들도 이게 뭐 적당히 비싸야지.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뭐 과일 한번 사 먹으려면 와 진짜 뭐 요만한 무슨 뭐 저 딸기 한 팩에 뭐 그냥 뭐 10,000원 뭐 사과도 그냥 하나에 뭐 한 3,500, 뭐 4,000원씩 해요. 개당으로 따져도. 비싸죠. 와 이렇게 과일을 비싼 돈 주고 먹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이제 마트 가면 든다 이거죠. 네. 그러나 또 가수농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무서우시죠? 되게 뭔가 무서운 것 같아. 네. 더 해보시죠. 근데 아니 우리나라 과일 무조건 다 그렇게 땅에서 나는 거를 무조건 우리가 비싼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이 다 같이 돈을
아니다. 미안합니다. 제 뉴스 시간이 좀 줄어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배터리 일병 구하기. 네. 배터리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그 배터리와 관련한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서면 질의에서 답변을 한 건데요. 네. 생산세액 공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공장을 지으면은 투자금의 20%를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쓰면 거기서 일부를 세액 공제를 해주는 다른 거에서 까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액 공제라는 거는 벌어야. 돈을 벌면 거기서 세금 낼 거에서 까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배터리 회사들이 적자가 네. 나면은 세액 공제를 받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 생산세액 공제는 뭐냐면 생산세액 공제는 생산을 하면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IRA 법안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실적 나오는데 보면은 꼭 AMPC 포함해서 네. 포함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생산세액 공제를 좀 주겠다라는 내용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ESS 프로젝트를 1조 원짜리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2025년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입찰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모두 입찰을 했습니다. 여기서 540메가와트 ESS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규모는 한 1조 원 정도 되고요. 전북, 전남, 강원, 경북, 제주 등에다 보급을 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배터리 비중이 1조 원 중에 한 60-70% 정도 되니까 한 6, 7천억 정도? 네. 그 배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머지는 뭐 전력기기, 네. 뭐 재생에너지, 뭐 건설기업 이런 데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는 건데 여기에 그 평가 점수에 뭐가 들어가냐면 국내 산업 기여도가 들어갑니다. 오. 미국하고 똑같아졌네요. 예, 그래서 그 중국 기업들이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될 거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전기차가 붐이 일기 전에 그나마라도 배터리 회사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예전에 ESS의 정부 프로젝트를 많이 해줬었어요. 네. 그때는 REC 방식으로 많이 해줬었는데 그때 사실 좀 불나고 그래갖고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좀 캐즘을 겪고 있는 것만큼 좀 물 한 잔만 먹고 가겠습니다. 네. 네. 캐즘을 겪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의 말하는데 목이 메이잖아요. 배터리 진짜 배터리. 지원은 너무 반갑다 반가워 진짜. 반가운 얘기입니다. 배터리주가 내가 좀 가겠지 이제 그러면. 예, 그래서 네. 근데 뭐 이걸로 탄력적으로 가긴 좀 어려울 거고요. 아, 그래요? 그 어려운 시기에 좀 버틸 수 버틸 네.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좀 돼주는 거고 이거는 시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 지금 조지아 공장 지금 거의 가동률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 좀 들리는데 네. 결국은 전기차가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SK온이 그 미국의 메타플랜트에서 아이오닉 9하고 EV9 이런 거에 좀 배터리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SDI가 2분기에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아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그건 SDI가 뭘 어쨌다라기보다 이제 그 고객사인 스텔란티스가 네. 워낙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꽤 요새 나오고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도 이거 정프로님의 어떤 해안이 필요한 뭔데? 부분인데 네. LG전자가 중국 업체하고 손을 잡고 냉장고를 만드는데 예전에는 이제 기획과 디자인을 다 한 다음에 OEM을 맡겼잖아요. 네. 근데 생산만. 그렇게 안 하고 네. 아예 제품의 기획 개발부터 같이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를 이제 JDM, 조인트 디벨롭먼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뛰어들었다라고 이제 기사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9kg짜리 드럼 세탁기, 뭐 400리터급 투도어 냉장고를 공동 개발을 한다라는 건데 이래가지고 한 500달러,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제품들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와 AS 이런 부분들은 LG, 브랜드는 LG, 제품은 중국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의견이 갈립니다. 네. 결국은 LG가 딱지만 붙이고
다 넘어갈 것이다. 라는 관측과 네. 아니다. 가성비적인 측면을 맞출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다. 라는 부분들이 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정프로님 결정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우회 수출 비슷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회 수출은 아니죠. 랑 네. 좀 다른가? 네, 아예 제품 개발 통으로 다 한다는 거니까. 제품 개발도 그러니까 우회 수출은 쿠션 치고 나가는 건데 네. 누가 누구 쿠션을 치고 나가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중국의 제품인데 네. LG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건가 싶어서 이제 여쭤본 그것 건데. 것 같기도 하죠. 네, 관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어차피 기획부터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딱지는 LG 딱지가 훨씬 좋잖아요. LG 딱지가 그렇죠. 뭐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아우 비교가 안 되죠. 네. 네. 뭐 냉장고는 뭐 전략 무슨 제품은 아닐 테니까 오. 아닌가? 아닙니다. 정프로님 말씀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LG는 조금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 나는 이거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단적으로는 듭니다. 지금. 약간 프리미엄한 브랜드가 약간 훼손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신혼가전 같은 거 살 때 LG 네.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중국이 사실상 디자인하고 뭐 만들고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쨌든 같이 한다고는 하지만 가격 굉장히 이제 좀 저렴하게.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LG가 꽤 그래도 고가,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 이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거 좀 훼손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살짝 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LG 입장에서는 이게 뭐 유럽에 중국이 너무 싸게 내놓으니까 네. 그거 경쟁하기도 좀 어려운 게 있고 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LG 프리미엄 오브제 같은 거 잘 구매력이 좀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런 시장을 또 포기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좀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걸 중국이 나중에 LG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살짝 들어서 그냥 그런 얘기는 참. 아니 왜냐면 안 그래도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 가전 있으면은 이제 부잣집이었잖아요. 지금 중국 하이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월풀이니 뭐 이런 것도 옛날에 되게 고가 브랜드. 네, 월풀은 뭐 아직 있긴 하지만. 네, 일본의 뭐 예전에 샤프니 뭐 이런 미국 IBM 컴퓨터가 지금 레노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 넘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만 믿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잘 또 해 나가겠죠. 냉장고를 근데 이렇게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북경오리가 딱 이렇게 들어 있어. 그러면 냉장고의 프리미엄이 올라가죠. 냉장고가 이제 완전 또 프리미엄 제품으로 네. 변신할 수 있습니다. 자, 북경오리 전에 한번 저희가 내놨다가 아주 반응이 좋았던 그 북경오리. 맨손으로 북경오리를 때려잡으시고 했던 그게 국희순 씨. 네, 기억이 납니다. 네. 한번 좀 드셔볼까요? 네. 북경오리. 자, 북경오리는 일단 껍질이 맛있어야죠. 약간 좀 딱딱한, 약간 네. 좀 바삭바삭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북경오리는. 일단 제가 북경오리만 먼저 먹어보고 북경오리를 소스에 찍어 먹어보고 아하. 북경오리를 소스에 찍은 다음에 여기 싸보고.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병인가? 그쵸, 전병이죠. 네. 네. 참 우리 이조 기자 좋습니다. 어때 또 맛을 한번 솔직히 얘기해줘요. 얘기해도 돼요? 네? 우리 지난번에 권순우 팀장하고 북경오리 진짜 잘한다는 집을 한번 갔었어요. 배고파. 네? 거기보다 나은 것 같은데? 진짜? 진짜 뻥인가? 왜냐면 진짜 잘하는 그 북경오리의 진짜 맛 있잖아요. 네? 그 맛이 저랑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동네에서 파는 오리 훈제 있잖아요. 훈제오리, 예. 훈제오리 그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좀 느끼하고 그 느끼한 맛이 있는 그 기름 맛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하. 이거는 그 맛이 나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솔직히 이게 좀 더 낫다. 배고파. 네. 북경오리 비싼 집은 껍데기만 줘가지고 그거 왜 먹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난 북경오리 집을 가서 먹어본 적이 사실 없어. 사주시면 저희가 가서 같이 먹겠습니다. 아니야, 난 이제 바빠갖고 못 가는데 하여튼 북경오리 맛이 있다 이거죠. 네,
소스도 제대로네. 그러니까 약간 그 훈제 오리와 북경 오리의 그 중간 어디쯤 이런 맛인 모양이구나. 두 가지가 만났네요. 아 그래요? 훈제오리와 북경오리가 만났구나. 뭘 느꼈나 했는데 딱 그 맛이네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특제 소스는 북경오리 소스가 있으니까 또 북경오리 요리집 간 맛도 나고. 네. 그렇죠. 그만 먹어라. 언제까지? 잠깐만 하나만 더. 전면까지만 싸 먹어야 돼. 아 그래. 왜냐하면 그 소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간 느끼한 맛이 있다 그랬잖아요. 새콤달콤함이 이 느끼함을 없애주네.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이걸 오늘 유달리 잘 먹네 이 기자가. 예. 자 이렇게 북경오리 저희가 2+1 그러니까 총 3팩이 가고요 1.7kg가 됩니다 총. 그러니까 한 봉지당 뭐 한 570g 정도 되니까 요 3팩이 가고 요 3팩이 얼마냐 39,800원. 가족들 한번 한 팩으로 한 3, 4인 이렇게 쭉 맛있게 드시고 네. 그다음에 또 한 3끼 정도 드시는 거니까 요 정도면 아니면 이제 무슨 파티나 잔치들 친구들 이렇게 불렀을 때는 요거 한 번에 그냥 3팩 깔면 되니까 그러면 39,800원에 아주 요리사가 될 수 있다. 와. 예. 그러니까 거의 한 6명 한 팩에 2, 3인분이니까 3팩이면 대략 최소 6명은 드실 수 있다는 그렇죠. 거고. 뭐 집에 이렇게 손님 불러다 드셔도 될 정도. 6분이 39,800원에 네.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북경 오리 예,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흑염소인데 얘네들이 홍삼을 또 먹어버렸습니다. 네. 흑염소인데 보령에서 홍삼 먹고 진액을 내 버렸네요. 30포가 한 박스고요. 요게 한 달분. 한 달분이 29,800. 요즘 근데 흑염소가 꽤 인기가 많은가? 그래요? 왜냐면 이제 어디 갔더니 흑염소 식당이 있더라고요. 흑염소 식당도 있고. 요즘 이 흑염소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네. 확실히 그 블랙고트 우리 흑염소들이 꽤나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한 박스는 29,800원, 두 박스를 하시면 49,800원에 굉장히 저렴하게 네. 드실 수가 있고, 요건 뭐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약 맛이 좀 나거든요. 네. 한약 맛 나는 거 요거 어르신들 드리면 또 굉장히 흑염소 좋아하시지 않을까? 맛있겠죠.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흑염소 보령제약 흑염소 진액 한 박스 내지는 두 박스 이렇게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렇게 영양원이었었나요? 영양원 있지. 네, 그런 곳에서 항상 이런 걸 만들곤 했었는데. 거기 네. 참 좋았죠 거기. 예. 좋았죠. 거기 참 많은 생명체들이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옛날에 시간이 없어 안 되겠구나. 네. 자, 우리 권순호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 고정 댓글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광고 나간 동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